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자, 오늘 힘드셨죠? 예,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우시죠? 음, 참 이렇게까지 꺾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올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이라서 오늘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이제 하락이 나왔고 대부분 이제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이따가 또 한번 보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보통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약 바이오만 안 들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폭락이다 요 정도는 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예, 그래도 사실 오늘 좀 마음이 쉽지 않은 날이다라고 보여지죠. 사실 또 오른 종목도 있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도 있고 뭐 RFHIC 같은 경우엔 또 오늘 또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힘있게 올리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이 어, 정말 세려 내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줄까? 이건 좀 당분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란색 오늘 사실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요 800, 아니 980선을 지켜줬어야 돼요. 만약에 980선을 지켜줬다고 하면 얘도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시키면 우리 공매도들도 사실 힘들겠구나 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작정 막 엄청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매도는 전체 그 주식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10% 정도? 많아야 10% 정도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공매도로 해가지고 뭐 엄청 내려서 막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공매도라는 거는 해지의 관점이 있어요. 해지는 뭐냐면 방어수단, 리스크 방어수단입니다. 방어수단, 해지, 그죠? 이게 뭐 위험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받침대를 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매수 자금의 일부 금액을 이거는 너무 좀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이렇게까지 성장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갔어 기대감으로 왜 그런 종목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히 제가 뭐 계속 틀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한 살짝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5% 정도 현금화합시다 이후에 다 틀리고 있죠 예.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좀 반성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놓쳤던 게 첫 번째는 일단 그 중국의 휴장, 예, 그 다음에 중국의 휴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휴장 전에 지수가 빠질 거다. 중국 지수가 빠질 거다. 이 부분 놓친 부분 하나 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매도의 그 불안감을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있는데 진짜로 공매도를 불안하게 한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진짜 불안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심하게 불안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뭐 그죠? 100포인트 가량, 100포인트가 10% 정도가 고점 대비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기관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 영상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구나. 참 대단하다. 라는 거죠. 그들도 뭔가 뭐 조정이 와야 먹을 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조정 없이는 안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네요. 예, 그죠? 참 그들만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리그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한 2% 정도 또 코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쭉 떨어졌고요. 당장 내일 뭐 V자 상승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요 며칠 이렇게
뭐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번째 저항, 첫 번째 저항은 너무 여실히 깨졌죠. 뭐 저항이라고 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저항은 이제 960이죠. 근데 다시 이제 만약 930까지 간다. 이러면은 뭐 그죠? 주봉상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거죠. 예. 지금 제가 주봉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놀려볼게요. 이 주봉상 여기서 이만큼 깼던 거를 여기서는 한 2주 만에 깼어요. 이렇게 길게 깼던 거를 2주 만에 깼어요. 2주 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봉상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로 이렇게 끝나진 않고요. 이렇게 끝나진 않고 항상 보면 아직 안 꺾였습니다. 잘 보세요. 아직 안 꺾였어요. 꺾이려고 해요. 꺾이려고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요 지점. 지금 꺾이려고 하는 지점 여기 보시면 이게 18년도에 900 찍고 꺾일 때 보면 이 꺾이고 나서 주봉상 꺾이고 나서도 이렇게 두 번이 가요. 그리고 꺾이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2주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그림 맞추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봉상 얘가 꺾이려면 지금 요 지점 잘 보세요. 꺾이는 지점이 잘 보세요. 주봉상 꺾이는 걸 왜 하냐면 추세니까 그래. 추세. 주봉상 추세가 꺾이면 여러분들 대세 하락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요 지점 요것이 요 십자가 보이시죠? 요때가 딱 꺾였죠. 보시면 딱 꺾이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상승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각도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주봉상.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주봉상 이제 꺾이려고 하죠. 예, 그럼 이게 끝이냐? 저는 이게 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15일까지는 좀 까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만약에 공매도를 쳤어요. 근데 얘가 실적이 잘 나와. 그러면 공매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시작됐으니까 주가가 대세 하락이 될 거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주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추세가 꺾인다고 하는 영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동이라는 게 그렇게 안 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렸으면 여기서 제가 하락 추세를 그렸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반등을 못했어요. 이때 못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960은 찍고 하락 추세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예, 하락 추세를 찍고 그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서 하락 추세를 꺾으면 다시 어딘가 반등을 합니다. 다시 반등을 해요. 예, 근데 이 반등을 잘 보세요. 반등하는 지점이 전고점, 이게 전고점이 되겠죠? 반등하는 지점이 전고점 가까이 간다고 하면 더 갈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추세 하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맞춰갈 거예요. 예. 여기쯤? 아니고 여기쯤 이렇게 맞아갈 거예요. 그게 몇 점이냐? 제 예상에는 한 1000포인트? 다시 1000포인트 회복하고 1000포인트 한 1000포인트 못 찍, 999? 죄송합니다. 숫자 노림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걸 또 1000포인트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근데 전고점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현금을 하시려면 두 번의 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잘 보세요. 무작정 내려갈 수 없어요. 모든 차트는. 무작정 말도 안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지수는 돈의 흐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에 맞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좀 아이씨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여기 또 찍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바로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예, 바로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 꼭대기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보세요. 이게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볼게요. 어차피 이거 뭐 다시 언제나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보면 알아요. 그림 보면. 자, 보세요. 지금 하락 추세 다 그려놓고 상승 추세 다 그렸잖아요. 봐보세요. 자, 요게 이제 작년 이제 9월,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이제 1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 보면 하락 추세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이 추세를 그려볼게요. 어쨌든 모든 건 추세예요. 이렇게. 맞죠? 맞죠? 여기 꼭지점, 꼭지점 맞잖아요. 예. 제가 그냥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진짜 좁점님 좀 편하게 주식하시네. 이렇게 좁좀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게 무슨 추세야. 하지만 종목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지수에서는 이게 정말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은 추세의 상승에, 아이고 어디 갔니 또 갑자기. 얘 어디 갔니? 얘 오늘 좀 이상하네요. 추세의 결국은 보세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예. 아니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아니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 다 맞추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주준이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모든 거는 올라가는 것도 비용이지만 내려가는 것도 비용이에요. 예, 내려가려면 그만큼 많은 물량을 던져야 돼. 누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정말 여기에 세계적인 위기가 와서 뭔가 폭락했다 그러면 한 번에 여기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세가 꺾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거를 꺾고 내려왔다. 그러면 추세 꺾인 거예요. 여러분 다 현금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장에 돈도 너무 많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거품이 아닙니다. 예, 거품이 아니에요. 옛날에 닷컴 버블 거품이 아니에요. 옛날에 아마존 이런 거 다 닷컴 버블, 한컴 이런 거 다 닷컴 버블인데 요즘에 아닙니다. 요즘에 한글 컴퓨터 얼마나 실적 잘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나중에 보세요. 진짜인 거짓말인가? 그죠?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여기를 다시 찍으러 갈 거다. 예, 여기를 찍으러 갈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머리를 찍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다시 이렇게 하락. 이게 요 어깨가 되겠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 어깨 또 이쪽 어깨 다시 어깨거든요. 예.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꺾어요. 1파, 2파, 3파. A 1, 2, 3, 4, 5 A, B잖아요. 이거 엘리엇 파동 기본 이론입니다. 아니 뭐 엘리엇 파동 쳐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위안이라는 게 아니라 한 100년 된 이론이에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예, 그 100년 된 파동 이론이 지금 너무나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오늘 마치 좀 과매도 구간이긴 해요. 그렇다고 이 추세 지금 얘기했던 제가 크게 그렸죠? 이 추세를 940, 50 이 추세를 깨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랬는데 내일 깨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머리가 아파지네. 근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닿아야죠. 예, 아직 안 닿았으면 닿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맞고 다시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뭔가 올리거나 누르거나 하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비용합니다.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요. 예, 그들도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횡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건 바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론상으로 그래요. 예, 이론상으로 뭐 참 괜찮은 이제 이론이죠. 저도 이제 파동 이론을 배우면서 그죠? 책도 열심히 보고 뭐 추세도 뭐 공부하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죠? 근데 그러기엔 오늘 너무 많이 하락해서 좀 짜증나긴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좀 안 됐어요. 예. 어쨌든 15분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요. 예. 좀 지표를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표죠. 뭐 일단은 인베스팅닷컴 앱에서 오늘 환율이 좀 좋다고 보는 게 여태까지 이런 그 하락 환율의 상승 추세를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은 외국인이 좀 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의 빅스 지수는 일단은 조금 상승이 줬다가 다시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하락하진 않고 있어요. 요 지점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단 20을 좀 지켜주고 있다. 특별한 악재도 호재도 없다 이런 거죠. 나스닥 선물은 뭐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사실 뭐 여기서 여기 최고점 찍고 계속 횡보 중이죠. 전 저점을 찍을 것인가 찍고 내려올 것인가는 또 몰라죠. 지수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정을 받고 있고 부담이죠. 뭐 지수 부담이죠. 뭐 갖고 있고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떨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떨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왜냐면 얘네도 조정이 있어야 돼요. 기간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 없이 가는 거는 욕심입니다. 지금도 전 조정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암호화폐를 왜 봤을까요? 채권. 자 미국 뭐 이것도 뭐 사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봐봐요. 지금도 채권이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 이런 거는 다 핑계일 뿐이다. 결국은 미래의 가치는 제가 여기서 만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미래의 가치는 여기서 만날 거다. 똑같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그냥 급등했을 뿐이에요. 급등하고 다시 미래 가치는 여기서 만난다. 횡보하다가 만나겠죠. 결국 어떻게든 추세는 만나게 돼 있어. 어떻게든 다시 그러면서 거기서 맞고 올라가겠죠. 그런 지점이 올 거다라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뭐 종목은 이따 따로 보고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볼게요. 왜냐면 시가총액을 왜 보냐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뭐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날라갔나. 이거 보세요. 셀트리온, 카게임도 뭐 야. 그래도 폴러비스가 평균이고 ST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좋은 거죠. SK 머티리얼즈 이런 건 왜냐면 뭐 빠져도 0.15%밖에 안 빠졌잖아.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죠? 뭐 제넥식 제약 바이오는 뭐 거의 뭐 죽음이네요. 그죠? 시즌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휴젤 뭐 이런 거는 기본은 했고 ST팜도 뭐 조정 왔다가 갔고 와 KMW 8% 5G 야 5G는 너무 심하네요. 5G가 연태까지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거죠. RFHIC 좀 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첨보도 그렇고 셀리버리 와 첨보도 많이 2차전지도 약간 거품이야. 셀리버리도 약간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얘네는 던진 거예요. 매드팩터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실리콘 고형 반도체 실리콘웍스 반도체 뭐 그 다음에 콜마베이지 중국주 뭐 이런 거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뭐 현대바이오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너무 고평가라는 거지. 이 보세요. 연태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저는 사실은 주봉상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걸 안 깬다면 전제 저는 요걸 안 깨고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지네요.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일단 외국인이 산 거 보니까 얘도 시세가 끝난 건 아니네요. 하지만 8%나 하락했다. 그 얘기는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걸 보시면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 그죠? 둘, 이걸 두시라고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조정이 요 지점을 안 깨고 있죠. 요 지점. 예. 안 깨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3,700원을 37,000원을 안 깨면 이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시세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파동 이론상이요. 예. 그다음에 와 나노스 이런 거 보세요. 얘가 시총이 얼만데 아이고 야 그죠? 얘가 그죠? 1조 2천억짜리인데 하한가를 갔어요. 1조 2천억짜리인데 그러니까요. 박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나노스, 이뮨메드,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정말 제약바이오는 다 박살났죠. 이번 NH사이버결제 오히려 이런 것들 좀 버틴 거예요. 예. 왜냐면 또 심지어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은 좀 팔았는데 예. 이런 건 사실 뭐 저는 왜 샀겠어요 외국인이 그죠? 3,000단자도 오늘 샀지 사실 연태까지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산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다 팔았네 둘 다. 예. 그죠? 개인이 사서 갔겠죠? 이런 거 대부 시스터즈 이런 거 너무 높잖아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너무 높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하고 사실 여기서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많이 해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시가총액 상위만 보세요. 예, 시가총액 뭐 진짜 와, 많이 오른 거 기준으로는 진짜 서울반도체도 제가 최근에 소개 한번 드렸죠. 지금도 오늘도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까지 다시 가면서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엄청 샀잖아요. 기관이 오늘도 샀어. 기관이 샀는데 이런 걸 안 산다? 이런 걸 공매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평가돼 있거든 아직 실적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 외국인은 좀 팔아도 기관이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종목들은 그죠? 생명과학들은 뭐 정말 장난. 헬릭스 미스 10%, 야 이런 건 진짜 그죠? RFHC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지금 공매도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개인이 좀 샀는데 요거는 다시 이제 만약에 재진입하려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의 가정하에 추세 안 꺾인다는 가정하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중심은 좀 봤는데 어차피 종목 분석 한번 다시 한번 갈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머리 그리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 파동 이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추세가 이탈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모르죠. 전 미래를 예상하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 추세를 만약에 깨뜨리게 된다면 이 추세 다시 말하면 이 추세죠. 940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거는 모르죠. 예,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대세 하락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칠 수 있을까? 많이 그랬으면 진짜 기관하고 외국인은 정말 용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벌써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코스닥이 이거보다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이 정도였어요. 이때는 반도체 빅사이클이에요. 지금 그때랑 똑같은 반도체 빅사이클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죠? 그런다는데, 전 충분히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마무리인가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머리를 다 완성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